자,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서칭이라는 탐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미로 같은 거 공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미로가 있는데 이렇게 미로를 이제 출구까지 가는 어떤 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 지도가 주어졌을 때 과연 입구부터 해서 이 출구까지 어떻게 가장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형태의 미로 찾기라든가 어떤 일종의 배치 문제라든가 어떤 주어진 공간에 어떤 이렇게 실제로 물건들을 이렇게 놓는 이런 배치 문제라든가 혹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탐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 및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블럼 솔빙 에이전트는 골 베이스드 에이전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설정해 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남역에서 시청역까지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강남역에서 여기 시청역까지 어떻게 가야 가장 잘 가는 길일까를 찾는 것처럼 목표는 우리가 시청이 되겠죠. 초기 상태인 강남부터 시작해서 시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는 에이전트가 여기에는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블럼 솔빙 에이전트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어떤 행동의 시퀀스를 찾는, 행동의 집합을 찾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행동의 집합을 찾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면 이제 탐색이라는 서치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서치라는 방법은 어떤 목표 상태에 도달하는 액션들의 집합을 찾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서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서 시청까지 가고 싶어요. 그럼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이쪽 강남에서 타서 이렇게 이쪽으로 삥 돌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시청에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시청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강남에서 한정거장 가면 이제 3호선을 갈아탈 수 있잖아요. 3호선을 갈아타서 여기서 또 2호선으로 갈아타는 이런 형태의 방법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강남에서 시작해서 시청까지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강남에서 교대 지나서 서초 지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지나서 이런 지하철역들을 지나가는, 강남에서 시청까지 가는데 지나가는 지하철역들을 일종의 이런 시퀀스 오브 액션, 행동의 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찾는 게 바로 탐색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해결의 각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형식화하는 거예요. 목표를 포뮬레이션, 형식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형식화하는 게 골 포뮬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어떤 상태들과 이 상태들을 변경시키는 액션들을 정의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의 상태라는 건 아까처럼 강남에서 시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노선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상태라는 건 내가 강남에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이쪽이 교대죠. 교대에 있을 때, 이쪽은 역삼인가요? 역삼이고, 또 교대에서 한 정거장 더 가면은 서초구. 자, 이런 형태의 이제 상태들, 강남에 있을 때, 한 정거장 가면 교대에 있을 때, 서초에 있을 때, 여기서의 액션은 뭐겠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면 강남에서 이쪽으로 한 정거장 이동하면 교대라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교대에서 한 정거장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서초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대한 이런 어떤 노선도를 실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형식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형식화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단계는 바로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의 집합을 찾는 탐색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탐색을 통해서 실제로 강남에서 시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경로를 찾았다면 그 경로에 따라서 실제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 와본 역에서 처음 가보는 장소까지를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선도를 보고 어떻게 이동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형식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 탐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결정된 행동에 따라서 실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프로블럼 솔빙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마니아 지도인데요. 자, 루마니아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각각이 이제 일종의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각각의 도시 간에 써 있는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은 뭐 일종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지도가 주어졌고요. 자, 우리가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 루마니아에서 이제 휴가를 즐기고 있어요. 근데 현재 아라드라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아라드에서 이제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부카레스트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골은 아라드를 출발해서 부카레스트에 도착하는 게 저한테는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스테이트는 각각의 도시들이 스테이트가 될 거예요. 아라드라는 이 도시, 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도시들, 이런 도시들, 그리고 마지막에 부카레스트라는 이런 도시들이 각각의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실제로 뭐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다 라는 게 이제 어떤 하나의 액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탐색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결국 솔루션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지나가야 될 도시들의 집합이 되겠죠. 아라드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엔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거쳐서 부카레스트에 도착하면 된다 라는 이런 형태의 이제 경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처럼 아라드를 출발해서 시비우로 가서 파가라스에서 부카레스트로 도착하는 이런 형태 각각의 도시를 지나가는 경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기술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다음과 같은 이제 5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Initial State, 즉 초기 상태예요. 혹은 시작 상태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는 현재 아라드에 있다 라는 이게 바로 초기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의할 것은 어떤 액션이 가능한지 액션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살펴본 문제를 형식화했을 때는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의 액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액션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고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CBU로 간다 혹은 티미소아라로 간다 제린드로 간다 고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 S라는 여기서의 S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데 액션 S라는 게 반환하는 게 뭐냐 하면 액션들의 집합을 반환하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액션 in 아라드 라고 한다면 얘는
고 CPU, 고 티미 소아라, 고 제린드. 이런 형태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즉 아라드에서 가능한 행위가 무엇이냐? 그러면 CPU로 가라, 티미소아라로 가라, 제린드로 가라. 이 세 가지 액션이 가능한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트랜지션 모델은 뭐냐면 전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면 result SA라는 거는 S라는 상태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result SA라는 말은 S라는 상태에서 A라는 액션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더라 라는 그 상태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아라드의 상태인데 제린드로 가라 라는 액션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 제린드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랜지션 모델이라는 건 어떤 상태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상태로 전이 되는지, 변화되는지를 나타내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골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현재 내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부카레스트로 가는 거죠. 인 부카레스트예요. 앞서의 문제에서 인 부카레스트예요. 그런데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라드에서 제린드로 가라 라고 했더니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인 제린드예요. 자, 그러면 얘가 골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부카레스트가 아니니까 골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펄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현재 상태가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함수가 아주 명확히는 익스플리시트하게는 in 부카레스트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체크메이트 X, 체스 경기 같은 이 경기에서는 우리가 부카레스트에 있으면 목표 달성이라고 하지만, 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왕을 이렇게 잡아먹는 위치에 말들을 세워두고 이 상대방의 말이 움직일 수 없으면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체크메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체크메이트를 검사하는 일종의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어떤 하나의 함수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패스 코스트인데요. 패스 코스트는 우리가 현재 문제에서는 이 아라드를 출발해서 부카레스트까지 이 거쳐가는 도시들 사이에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리가 각각 쓰여져 있었어요. 이 거리들을 우리가 패스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아라드에서 요런 이렇게 해가지고 부카레스트까지 왔더니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00km 걸렸다. 그러면 이제 패스 코스트는 500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는 디스탄스의 합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가중치의 합들을 우리가 패스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텝 코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X라는 상태에서 Y라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액션 A를 취했을 때 얘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얘도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A는 액션을 말해요. 자, X라는 상태에서 Y라는 상태로 액션 A를 취해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그때의 코스트가 얼마인지
나타내는 걸 우리는 스텝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정의했으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겠죠.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탐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서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죠. 액션들의 시퀀스라고, 액션들의 집합이라는 솔루션을 찾게 되는데, 이 솔루션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액션들의 집합, 액션들의 순서를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옵티멀 솔루션은 뭐냐면 최적의 솔루션이에요. 최적의 솔루션을 우리는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여기에 있는 시청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삥 돌아가서 2호선을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대를 가서 3호선을 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방법도 이 방법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전부 다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옵티멀 솔루션은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아마도 이렇게 3호선을 갈아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마 가장 시간은 적게 걸릴 거예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호선을 갈아타고 가는 게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린다 라고 하면 바로 얘가 최적의 솔루션, 즉 옵티멀 솔루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니셜 스테이트, 그리고 액션, 트랜지션 모델, 골 테스트, 패스 코스트,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솔루션, 즉 어떤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도달하기 위한 행동들의 순서, 행동들의 집합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이번 장에 배우고자 하는 서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앞서 봤던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이러한 상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청소기 에이전트예요. 자, 방은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방마다 먼지가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지가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부터 죄송합니다. 이런 상태로부터 가능한 거는 우선 방이 두 개고요. 각 방마다 먼지가 있거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총 8개의 상태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상태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초기 상태는 뭐 이 8개 중에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어요. 번호를 붙인다면 1번부터 2번, 3번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에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아무거나 초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은 우리가 지난번에 정의할 때 세 가지였죠.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왼쪽으로 이동해라, 그리고 먼지를 빨아들여라.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전이 모형은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번 상태에서 1번이란 상태에서 1번 상태는 요 위에 있는 요 상태예요. 자, 청소기가 지금 왼쪽 방에 있고 각각 두 방에 모두 먼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빨아들여라 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3번 상태가 되겠죠. 이쪽에 있는 요 3번 상태가 될 겁니다. 청소기는 그대로 왼쪽에 있고 왼쪽 방에 먼지는 없어지고 오른쪽 방에 먼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3번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가능한 상태들의 관계를 액션과 함께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전이 모형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골 테스트는 뭐겠어요? 우리가 모든 방이 다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골은 여기에 있는 7번이나 8번 상태가 될 겁니다. 자, 7번과 8번 상태가 우리의 목표가 될 거고요. 패스 코스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정의했냐면
각 방이 깨끗해질 때마다 플러스 1점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A 퍼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앞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문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퍼즐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칸이 9개가 있어요. 자, 칸이 9개가 있고요. 그리고 칸에 1번부터 8번까지의 타일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골 스테이트인데 이런 형태로 첫 번째 칸은 비워놓고 1, 2, 3, 4, 5, 6, 7, 8로 순서대로 정렬하는 이 상태가 이제 우리의 목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뭐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의 타일이 놓여져 있고 한 칸은 블랭크로 빈칸이 있고요. 빈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능한 상태는 아마도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초기 상태는 어떤 거든 가능합니다. 현재 1번부터 8번까지의 타일이 9칸에다가 마음대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액션은 이동하는 게 액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위로 가라, 밑으로 가라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트랜지션 모델은 각각의 타일을 이동했을 때의 어떤 상태가 될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스타트 스테이트 여기서 있는 이 첫 번째 상태에서 3번 타일을 움직인다 라고 하면 3번 타일은 위로밖에 갈 수가 없죠. 자,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 상태의 전이 모형은 7, 2, 4, 5, 3, 6, 8,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골 테스트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골 테스트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패스 코스트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한번 이동할 때마다 플러스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 코스트를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면 8개의 타일과 하나의 빈 칸이 존재하는 거고요. 어떤 상태든 이니셜 스테이트가 될 수 있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트랜지션 모델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골 테스트가 될 거고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1씩 증가하는 패스 코스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두 가지 청소기 예제와 A 퍼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를 정의했으니까 서치라는 탐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의 순서들, 실제 수행해야 될 액션의 순서를 찾는 게 바로 서칭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트리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트리서치 알고리즘은 뭐냐면 이미 방문한 어떤 스테이트에 뒤이어 갈 수 있는 석세서를 이제 후행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행자를 제너레이팅해서 상태 공간을 확장하는 형태로 우리가 탐색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좀 어렵죠. 아까 우리가 강남에서 이제 시청을 가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한 상태는 교대로 가는 것 그리고 서초로 가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죠? 아, 서초가 아니라 역삼이죠, 역삼. 네, 죄송합니다. 역삼으로 가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건 교대하고 역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강남에 있는데 강남에서 갈 수 있는 후행자들 이 뒤에 갈 수 있는 애들을 확장을 해서 교대하고 역삼으로 확장을 해서 이런 상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교대에서는 갈 수 있는 게 서초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교대 3호선 가면 위쪽으로 가면 고속터미널역인가요? 고속터미널역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노드에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애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결국 쭉쭉쭉 확장을 해 나가다 보면 시청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탐색을 해 나가는 거를 트리서치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트리서치 알고리즘에 대한 간단한 이제 개괄적인 코드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코드만 보면 딱 보고 그냥 쉽게 이해하긴 어려울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예제와 함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은 뭐 이런 코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트리서치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정의를 했어요. 자, 하노이 탑이에요. 보통 이제 하노이 탑 문제를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자, 여기에 막대가 3개 있습니다. P1이란 막대, P2란 막대, P3란 막대 3개가 있어요. 거기에 원반 2개가 꽂혀 있습니다. P1이란 막대에 큰 거 하나, 그 위에 작은 거 하나가 원반 2개가 쌓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초기 상태고요.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바는 뭐냐면 이 P3라는 곳에 모든 원반을 다 이런 상태로 옮기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종의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하나 있는 게 작은 거 위에 큰 거를 올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죠. 보통 이제 3개짜리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3개짜리로 하면 탐색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2개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D1이라는 원반을 P2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D2라는 원반을 P3로 옮겨요. 그리고 P2에 있던 작은 원반 D1을 P3로 옮깁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만 옮기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 상태에 도달을 하게 돼요. 자,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트리 탐색을 가지고 어떻게 이 초기 상태로부터 골까지를 찾아가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초기 상태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제가 표현한 방법은 초기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 이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첫 번째 막대, 두 번째 막대, 세 번째 막대예요. 그리고 각각 막대에 이 원반들이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를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는 첫 번째 막대에 D1, D2 순서대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기술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초기 상태고요. 목표 상태는 첫 번째 막대, 두 번째 막대, 세 번째 막대, 요 세 번째 막대에 D1, D2 순서로 원반을 쌓는 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액션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D1이라는 원반을 P1으로 옮겨라. D1이라는 원반을 P2로 옮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D2라는 원반을 P3로 옮겨라. 그럼 우리가 앞서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 본다면 아마도 액션에 대한 시퀀스는 이렇게 되겠죠. D1을 P2로 옮기고 그 다음에 D2를 P3로 옮기고 마지막으로 D1을 P3로 옮기면 이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초기 상태부터 이 가능한 상태들의 집합을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는 이제 원반이 D1, D2로가 첫 번째 막대에 꽂혀져 있는데
여기서 D1이라는 원반을 P2로 옮기면은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첫 번째 막대에는 D2만 꽂혀져 있고, 두 번째 막대는 D1만 꽂혀져 있고, 세 번째 막대는 아무것도 없고, D1이라는 원반을 P3로 옮기면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능한 액션들은 또 3개가 되겠죠. D1을 P1으로 옮기거나, D1을 P3로 옮기거나, D2를 P3로 옮기거나, 그럼 각각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밑에 여러 가지 상태가 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해답은 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D1을 P2로 옮겼다가 D2를 P3로 옮겼다가 D1을 P3로 옮기는 이런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답이 되겠죠. 이런 패스가 나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면. 자, 그럼 이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알아야 될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드라는 단어는 일종의 스테이트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트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런 상태 공간에 나타내기 위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노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노드는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로 존재하게 돼요. 부모 노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자식 노드로 상태가 전이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트리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을 우리는 리프 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프 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탐색 알고리즘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픈 리스트, 이제 책에서는 프론티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은 프린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오픈 리스트, 프론티어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섞어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드 리스트 두 가지가 존재하게 돼요. 이 오픈 리스트, 프론티어는 뭐냐면 확장할 노드를 의미하고요. 클로즈드 리스트는 이미 방문한 노드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확장할 노드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노드들은 얘하고 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만약 왔다고 치자고요. D1을 P2로 옮겨서 자,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왔던 요 노드는 클로즈드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한번 왔으니까, 한번 방문했던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 상태로 왔으니까 여기는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죠? 얘는 아직 안 가본 상태인 거죠. 얘는 오픈 리스트에 들어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오픈 리스트, 클로즈드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 갈 노드들을 이제 탐색해 나가는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서치라는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 앞서 봤던 이 알고리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트리 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트리 서치에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 트리 서치라는 함수가 이 트리 서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받는 건 뭐냐면 솔루션, 즉 액션의 순서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실패의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답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트리 서치라는 알고리즘이 처음 어떻게 들어간지를 보도록 하죠. 자, 문제의 이니셜 스테이트, 초기 상태죠. 초기 상태를 프론티어에 초기화를 합니다.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를 해요. 자, 프론티어 혹은 오픈 리스트라고 하는, 자, 제가 이쪽에 클로즈드 리스트도 쓸게요. 자, 결국 초기 상태를 프론티어에 집어넣습니다. 자, 초기 상태가 뭐예요? 초기 상태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D1, D2, 자, 초기 상태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2라는 건 이 안의 내용을 계속 끝날 때까지 반복하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반복되는 게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론티어가 비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요 프론티어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방문할 곳도 없고 답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결국 그 문제는 답을 찾기 실패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failure를 반환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자, 우선 이 상태는 아니에요. 프론티어에 지금 이 상태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초기 상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실패한 건 아니에요. 자, 요 라인은 그럼 건너뛰게 됩니다. 건너뛰고 두 번째 라인으로 가보죠. 반복문의 두 번째 라인. 자, 거기에다가 리프 노드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리프 노드. 지금 얘가 여기서 더 밑에 지금 현재 확장된 노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리프 노드인 거예요. 얘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프론티어에서 삭제를 합니다. 자, 요 노드를 하나 선택하고 프론티어에서 얘를 지우는 거예요. 자, 프론티어에서 얘를 지웁니다. 그럼 반복문에 이제 두 번째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노드가 우리가 현재 한 노드가 골 스테이트면은 지금 작성되어 있는 솔루션을 리턴해라, 반환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골 스테이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는 골 스테이트는 뭐예요? 우리가 찾는 골 스테이트는 이런 상태예요. D1, D2. 자, 다르죠? 그러니까 골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라인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된 노드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자, 확장을 합니다. D1에서 D1 원반을 P2로 옮겨라 라고 하면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D1 원반을 P3로 옮겨라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노드들을 확장을 하고 걔를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프론티어 오픈 리스트에 집어넣으래요. 자, 여기에 이제 D2, D1 그리고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D2, D1. 자,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반복을 합니다. 프론티어가 비어있나요? 비어있지 않아요. 지금 두 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리프 노드를 하나 선택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부터 선택한다고 가정을 하죠. 자, 얘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선택한 거를 프론티어에서 지워요. 다음으로 노드가 골 스테이트인지를 검사를 해요. 자, 얘가 골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자, 그리고 또 노드를 확장을 합니다. 자, 노드를 이렇게 확장을 하고요. 걔네들을 프론티어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D1, D2, D2, D1, D1, D2. 자, 이렇게 확장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시작을 합니다. 자, 프론티어 비어있나요? 비어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리프 노드 하나 선택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뭐,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자, 하나 선택해서 지금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 나갑니다. 언제까지? 오픈 리스트가 empty이거나, 비어있거나, 혹은 현재 선택한 노드가 골하고 같거나 할 때까지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반복문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클로즈드 리스트를 아무것도 안 채웠어요. 자, 이 안에 클로즈드 리스트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제가 채우진 않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자, 보시면 D1, D2가 첫 번째 이 막대기에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D1을 D1 원반을 P1으로 옮기게 되면 초기 상태하고 똑같아져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아래쪽으로 계속 똑같이 확장을 해 나가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없는 무한 반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는 막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이동했던
D1, D2를 방문을 했었다면 얘를 이제 클로즈드 리스트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노드에서 다음에 갈 때 이 노드는 이미 한번 내가 방문했던 노드인데 라고 클로즈드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니 얘를 확장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클로즈드 리스트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탐색 방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항목입니다. 이 알고리즘에선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탐색 방법을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탐색하는 트리 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럼 이 트리 서치를 어떻게 이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탐색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탐색 전략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요 노드에서 갈 수 있는 노드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얘가 갈 수 있는 노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얘가 갈 수 있는 노드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특정 상태에서 특정 노드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따라서 노드들이 이렇게 확장돼 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골을 찾게 될 텐데 이 트리를 확장할 때 과연 어떻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순서로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리 서치 할 때 그거를 우리가 탐색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노드에서 확장을 해서 다음에 방문하는데 얘 이렇게 탐색해 나갈 수도 있고요. 여기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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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확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드들을 어떻게 확장해 나갔냐, 확장의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냐가 바로 검색의 전략이 됩니다. 자, 우리가 탐색 전략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컴플리트니스, 완전성인데요. 무슨 의미냐 하면 답이 존재할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느냐를 말해요. 이게 참 질문이 그렇죠. 우리가 탐색 전략이라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하는데 답을 못 찾을 수도 있나?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답을 못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검색 전략에 따라서 이 노드를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성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옵티멀리티, 최적성인데요. 최적성은 가장 최적의 솔루션,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냐를 나타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강남에서 시청을 이야기를 했죠. 요렇게 가도 답이고 사실 요렇게 가도 솔루션이고 요렇게 가도 솔루션이에요. 자, 그런데 최적이 얘라고 이제 가정을 하죠. 아마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적이 얘예요. 그런데 요렇게 답을 찾고 끝냈어요. 어쨌든 강남에서 시청까지 가는 답을 찾았으니까 얘는 완전성 측면에서는 만족을 해요. 컴플리트니스 하죠. 그런데 얘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옵티멀리티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답이 있을 때 그 답을 찾는 것과 옵티멀 솔루션, 최적의 답을 찾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적의 답을 찾을 수 있냐 없냐를 평가의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는 시간의 복잡성.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이런 의미예요. 초기 상태부터 해서 골까지 어떤 이 답을 찾는데 탐색을 해 나가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공간 복잡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초기 상태에서 골까지의 답을 찾아 나가려면 아까 제가 오픈 리스트, 클로즈드 리스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드 리스트에 노드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쌓이게 돼요. 방문해야 될 노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노드들도 있으니까. 결국 이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드 리스트들이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면 여기에 있는 노드들이 쭉 방문해야 될 노드들 혹은 방문했던 노드들이 쭉 쌓이게 되는데 저장이 될 텐데 이 저장되는 노드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이 노드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 공간에 대한 어떤 복잡성, 이런 것도 하나의 검색 전략, 탐색 전략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평가 요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복잡성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알파벳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B라는 건 최대 브랜치의 개수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갈 수 있는 역은 2호선을 타고 있으니까요. 교대하고 역삼이에요. 브랜치가 2예요. 그런데 교대에서는 강남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로 갈 수도 있고 또 고속터미널로도 갈 수도 있어요. 브랜치가 3이죠. 자, 여기서의 가장 큰 브랜치의 개수를 이 B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결국 3이 되겠죠. 3이 될 거예요. 자, 물론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지만 실제 지하철 노선으로 본다면 많은, 그러니까 어떤 좀 많이 이제 그 호선들이 이제 겹치는 데는 뭐 한 3-4군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로 따진다면 이제 브랜치가 더 많이 생기겠죠. 브랜치 값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탐색 트리에서 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 맥시멈이 되는 가지의 수를 우리가 B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는 뎁스를 의미해요. 자, 어떤 뎁스냐 하면, 자, 강남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가 시청에 도달했어요. 가령 옵티말 솔루션을 찾았어요. 자, 옵티말 솔루션을 찾았을 때 강남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던 이 트리의 깊이가 바로 D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은 무슨 뜻이냐면 상태 공간에서의 최대 깊이예요. 시청 다음에 시청까지가 아니고 뭐 여기에 다른 노드가 있고 이 밑으로도 계속 노드들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남에서 여기까지 이 노드들을 다 확장했을 때에 이 깊이를 이제 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깊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마도 얘가 지금 지하철 노선도에서 반복이 허용된다면 얘는 거의 무한되겠죠. 그런데 반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가장 긴 노선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갈아타고 해서 삥 둘러서 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마 가장 깊은 깊이가 될 거예요. 깊이가 될 건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뭐 거의 무한대까지는 아니겠죠.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상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깊이를 우리는 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B는 최대 브랜치의 개수, D는 우리가 찾은 솔루션에 대한 깊이, 그리고 M은 최대 깊이를 나타내고,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시간 복잡성이나 공간 복잡성을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뒤에 이제 평가 수식을 보면 사실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 복잡한 거를 그냥 간단히 이게 이 정도로 복잡하다 라는 정도로 좀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검색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Uninformed Search Strategy예요. 이게 정보 없는 검색 전략인데요. 사실 정보 없는 이라는 말이 좋은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앞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에 대한 형식화를 했어요. 뭐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행위를 정의했고, 또 전이 모형도 정의했고, 그리고 코스트도, 비용도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문제에 대한 어떤 형식화를 했는데, 이거 외에 어떠한 다른 정보도 없을 때, 다른 정보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검색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Uninformed Search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속하는 검색 전략이, 탐색 전략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Breadth First Search,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Uniform Cost Search, 그리고 Depth First Search, 얘는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Depth Limited Search, 깊이 제한 검색, 깊이 제한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Iterative Deepening Search, 반복적 깊이 제한 검색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Breadth First Search, 너비 우선 탐색이에요. 너비 우선 탐색인데요. 이 너비 우선 탐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얕은 노드부터 확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가장 얕은 노드부터 확장을 해나간다는 건데, 자, 요 아래쪽에 이제 예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A라는 노드를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B하고 C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것부터 선택을 합니다. 자, B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B를 확장을 하면 D하고 E가 이렇게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는데 어디를 가냐 하면 C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D하고 G로 확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얕은 노드부터 확장을 해나간다. 즉, 깊이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이 좌우에 너비를 우선을 해서 탐색을 해 나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A, B, C 가고 D, E, F, G 가고 그 밑에 다른 노드들이 있으면 이렇게 탐색을 해 나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 리스트 혹은 프론티어의 관점에서 보면, 자, 처음에는 A라는 노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A라는 노드를 방문하니까 A라는 노드가 지워질 거고요. 여기에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A라는 노드가 갈 수 있는 게 가식 노드가 B하고 C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방문했으니까 그 다음에 D가 들어가고 E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B는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방문할 때는 뭘 방문하냐면 가장 위에 있는 C를 방문합니다. C를 방문하면 C로부터 갈 수 있는 F하고 G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D를 방문하고 또 노드 확장되고 E를 방문하고 노드 확장되고 F 방문하고 노드 확장되고 자, 이런 식으로 쭉 트리를 탐색해 나가게 되겠죠. 자, 이 구조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얘를 일종의 이렇게 생긴 하나의 통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이 통에 A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었고 C를 집어넣고 이랬을 때 집어넣는 건 요 아래쪽으로 하나씩 집어넣는데 빼낼 때는 요 위쪽부터 이렇게 하나씩 빼내게 돼요.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FIF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first in, first out의 의미예요. 즉 처음 들어간 게 처음 나온다라는 겁니다. A가 가장 먼저 들어갔으니까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C가 들어갔으니까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들어갔으니까 D 나오고 이렇게 앞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FIF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FIFO라는 Q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처럼 너비우선 탐색을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드펄스 서치, 너비우선 탐색의 기본적인 전략은 얕은 노드들로부터 확장을 해나가는 방법이고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FIFO라는 Q를 이용해서 우리는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고 이해를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브래드펄스 서치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평가. 컴플리트하냐, 완전하냐,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냐,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 B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 자, B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비잖아요, 너비. 최대 브랜치의 개수를 우리가 B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아까 B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이 B가 한정되어 있을 때 B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에 뭐 무한대로 이게 자식 노드가 확장된다면 당연히 뭐 이렇게 갔다가 이 밑에를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한정되어 있을 때 이 너비가 한정되어 있을 때 여기 쭉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쭉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 나가는 방법이다 보니까 언젠가 답을 찾겠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B, 그러니까 최대 브랜치의 개수에다가 D는 깊이잖아요. 어떤 깊이? 솔루션의 깊이를 말합니다. 솔루션의 깊이를 말하는데 옵티말 솔루션이죠. 옵티말 솔루션의 깊이를 말하는데 이 브랜치의 깊이의 승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는 이 브랜치의 개수에다가 깊이 플러스 1승만큼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비우선 탐색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공간적인 부분이에요. 공간 복잡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너비우선 탐색의 이제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냐?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최적성이 보장되냐?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단, 코스트가
1로 주어졌을 때 각각의 이렇게 각각 브랜치들에 대한 코스트가 전부 다 1인 거예요. 1인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이 최적성이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1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의미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코스트가 동일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동일할 때 최적성이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이제 공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아래쪽에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뎁스가 2일 때, 즉 10개씩 이 브랜치가 10일 때 뎁스가 2이면 노드를 110개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뎁스가 4이면 11,000개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 6이면 10의 6승, 8승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노드의 개수가 이 노드들을 하기 위한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되고요. 공간 복잡도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면 키로, 메가, 기가, 테라 막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메모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메모리나 시간이나 복잡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너비우선 탐색은 높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방법은 유니폼 코스트 서치, 균일 비용 탐색입니다. 자, 이 균일 비용 탐색이라는 유니폼 코스트 서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가장 코스트가 적은 애부터 확장을 해나가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가 앞서 봤던 너비우선 탐색은요, 노드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순서대로 확장을 해나갔어요. 얕은 것부터 탐색을 해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균일 비용 탐색, 유니폼 코스트 서치는 가장 적은 패스 코스트, 비용이 가장 적은 애로부터 탐색을 해나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서 이제 너비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 P4라는 큐를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P4라는 큐를 운영을 할 때 코스트가 작은 것부터 꺼낼 수 있도록 정렬을 하면 돼요. 정렬을 하면 아주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봤던 루마니아 예제입니다. 자, 이 예제는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시비우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카레스트에 도착하는 경로를 찾고 싶어요. 자, 그리고 각각 경로에 대한 코스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너비우선 탐색의 트리 구조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시비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림미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가라스가 있고 여기서는 테스티가 있고 여기서 부카레스트가 있고 여기서 또 부카레스트로 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너비우선 탐색을 하다 보면 자, 시비우 1번, 림니쿠 2번, 파가라스 3번, 그 다음에 피테스티 4번, 그 다음에 부카레스트 5번. 부카레스트 도착했네요. 그럼 경로는, 얘가 찾은 경로는 시비우를 출발해서 파가라스를 거쳐서 부카레스트로 가는 이 경로를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 경로를 보면 가중치가 여기 있어요. 시비우에서 파가라스까지 가중치가 99고요. 그리고 여기가 211이에요. 얘를 다 더하면 이 경로의 코스트는 310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쪽 시비우에서 림니쿠를 거쳐서
P테스티를 거쳐서 부카레스트로 가는 요 경로는 여기가 80이고 97이고 101이네요. 그러면 198에 278이네요. 요렇게 거쳐서 오면 코스트가 278이에요. 자, 요렇게 가면 310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278이에요. 즉, 이 얘기는 우리는 분명히 솔루션을 찾았어요. 솔루션을 찾았지만 옵티말 솔루션은 못 찾았어요. 그죠? 솔루션 찾았는데 옵티말 솔루션은 못 찾았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서 너비우선 탐색이 기본적으로 컴플리트니스를 보장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옵티말 솔루션도 보장한다 그랬어요. 단 어떤 조건일 때 코스트가 모두 다 1일 경우에. 자, 코스트가 이렇게 각각 다 달라지니까 옵티말 솔루션을 못 찾았어요. 그죠? 이걸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 패스를 못 찾고 옵티말 솔루션이 아닌 다른 솔루션을 찾게 됐거든요. 자, 결국 이 코스트가 달라지면 이 너비우선 탐색은 옵티말 솔루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니폼 코스트 서치는 어떻게 여기서 12호에 출발해서 부카레스트까지 확장을 해 나가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내용을 지우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이제 12호에서 출발합니다. 12호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이제 림니쿠가 있고요. 여기서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게 파가라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중치는 80이고요. 여기에 코스트는 99예요. 자, 그러면 너비우선 탐색은 그냥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가는데 코스트가 작은 애부터 가요. 80이니까 림니쿠 빌차를 갑니다. 여기서 가면 P테스티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에 코스트는 97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P테스티는 177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99하고 177 두 개가 있으면 얘를 가야 되겠죠. 얘가 더 요 코스트가 작으니까요. 파가라스에서 갈 수 있는 데는 부카레스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211이니까 결국 요 부카레스트에 도착을 했지만 여기는 코스트가 310이에요. 패스를 찾았어요. 솔루션을 찾았는데 코스트가 310이잖아요. 310보다 작은 코스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아직 남아있어요. 오픈리스트에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확장을 합니다. 310보단 작기 때문에 얘를 확장을 하면 여기에 부카레스트로 도착을 할 수 있고요. 부카레스트 도착했을 때 얘 가중치가 10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278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요 경로도 찾고 요 경로도 찾았지만 얘가 더 코스트가 작기 때문에 요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니폼 코스트 서치예요. 그래서 너비우선 탐색은 너비를 가지고 얕은 노드부터 쭉 확장을 해 나가는 거지만 유니폼 코스트 서치는 적은 코스트로부터 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이제 유니폼 코스트 서치예요. 자, 알고리즘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니폼 코스트 서치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완전성, 컴플리트니스 하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간이나 공간 복잡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너비우선 탐색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12호에서 부카레스트까지 경로 탐색을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더 훨씬 코스트가 적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비우선 탐색이었다면 이렇게 찾고 알고리즘이 종료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니폼 코스 서치는 이렇게까지를 더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죠? 최적의 옵티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비우선 탐색보다 시간적인 복잡도나 공간적인 복잡도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유니폼 코스트 서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뎁스 펄스 서치. 뎁스 펄스 서치는 깊이 우선 탐색이에요.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전략은 뭐냐 하면 항상 가장 깊은 노드부터 확장을 해나가는 것을 전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깊이 우선 탐색은 리포라는 큐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너비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자, 노드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오픈 리스트예요. 프론티어라고 부르는. 자, 첫 번째 1번 노드를 방문합니다. 1번 노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1번 노드를 꺼내 갑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이라고 하죠. 자, 2번 노드와 3번 노드를 집어넣어요. 1번에 가서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꺼냅니다. 2번 노드를 꺼내고 나서 2번 노드에서 갈 수 있는 4, 5, 6번이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 노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3번 노드에서 갈 수 있는 어쩌고저쩌고 노드들을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간 게 가장 먼저 나오는 형태의 피포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깊이 우선 탐색은 리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last in, first out이에요. 즉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게 처음에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트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A라는 노드를 방문합니다. A라는 노드에서 갈 수 있는 A라는 노드가 들어있어요. A라는 노드에서 갈 수 있는 데는 B하고 C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라는 노드를 방문합니다. A라는 노드 갔고 B라는 노드 갔어요. 그럼 B라는 노드에서 갈 수 있는 거는 D하고 E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깊은 노드 D를 꺼내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D에서 갈 수 있는 노드를 H, I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H, I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H를 꺼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H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깊은 I 노드를 방문을 합니다. 자, I 노드까지 방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E라는 노드를 방문을 합니다. E라는 노드를 확장하면 J하고 K가 있어요. 그 다음에 J 노드를 방문을 하고요. J 노드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K 노드를 방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에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B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A에서 C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C를 확장을 하고 FG에서 F 확장하고 또 F에서 갈 수 있는 LM 중에 L 방문하고 M 방문하고 G 확장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 노드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부터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뎁스 퍼스트 서치예요. 가장 깊은 데로부터 탐색을 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뎁스 퍼스트 서치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완전성 측면, 컴플리트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완전하지 않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건 어떤 경우에 완전하지 않냐면 무한대의 뎁스를 가지고 있을 때, 탐색 공간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서 강남에서 교대를 갔다가 또다시 교대에서 강남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대에서
서초로 갈 수도 있고 또 고속터미널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강남에서 교대 갔다가 또 강남에서 교대 갔다가 또 교대에서 강남 갔다가 이런 식으로 트리가 확장되면 뎁스 펄스 서치니까 이쪽만 계속 탐색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 옆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옆쪽으로 못 가고 이 한쪽만 계속 찾아가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앞서 이야기한 클로즈드 리스트 이런 형태를 이용한다면 강남에서 교대 갔다가 다시 강남 가진 않을 거니까요. 강남 가진 않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inite space에서는 complete 하다라는 겁니다. 한정된 탐색 공간에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B는 브랜치의 최대 브랜치라고 이야기했고 요 M은 가능한 트리의 최대 깊이잖아요. 최대 깊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적인 복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드가 확장되어 있는데 이 한쪽 트리가 우연찮게 굉장히 깊어요. 이 한쪽 트리가. 그런데 답이 하필 여기 있어요. 답이. 그러면 이 굉장히 깊은 데를 쭉 다 방문하고 이쪽에 와서야 답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리의 깊이를 쭉 다 쫓아가다 보니 당연히 트리의 최대 깊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시간적인 복잡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간적인 복잡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는 최적의 솔루션은 여기 있어요. 근데 깊이 우선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솔루션이 있어요. 쭉 가다가 얘를 찾았어요. 그럼 끝나겠죠. 자, 그런데 이쪽의 솔루션을 우리는 찾았다라고 하고 알고리즘은 끝났지만 사실 최적의 솔루션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깊이 우선 탐색은 최적의 솔루션을 결국 못 찾고 알고리즘은 종료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냐?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깊이 제한 검색이에요. 깊이 제한 검색은 뭐냐면 깊이를 정해 놓는 거예요. L만큼의 깊이를 정해 놓고 그 깊이에서 탐색을 해나가는 뎁스 펄스 서치를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뎁스 펄스 서치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트리가 무한대로 막 계속 깊어요. 그러면 이렇게 트리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깊이를 제한해 놓고 탐색할 수 있는 깊이를 제한해 놓고 그 제한된 깊이까지만 이렇게 깊이 우선 탐색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깊이 제한 검색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깊이 우선 탐색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정해진 깊이 L 이상은 탐색을 하지 않는 거죠. L 밑에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깊이 제한 검색에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자, 깊이가 1, 2예요. 그런데 이쪽에 요 3이라는 요 깊이에 솔루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깊이 제한을 L을 2로 주었어요. 요 밑에는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솔루션이 여기 있는데 깊이를 제가 2라고 제한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탐색을 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냐? 못 찾는다는 거죠.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L이라는 값을 우리가 찾고 있는 솔루션의 어떤 깊이, 즉 D보다 작게 주면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깊이 L을 솔루션이 여기 있는데 이 밑에까지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이쪽에 깊이 3, 깊이 4, 깊이 5 이렇게 L 값을 5로 줘서 이 깊이를 쭉 탐색하게 되면 깊이 제한 탐색의 장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깊이 우선 탐색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L 값을 솔루션이 있는 D보다, 최적의 솔루션이 있는 D보다 너무 크게 주면 깊이 제한 검색이라는 장점이 없어져 버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이 제한 검색에서는 이 L 값을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Iterative Deepening Search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반복 심화 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 기본적으로 깊이 우선 탐색을 사용을 해요. 깊이 우선 탐색을 사용을 하는데 깊이 우선 탐색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가 앞에 깊이 제한 검색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L이라는 값을 제한해 나가면서 깊이 우선 탐색을 해 나가는 거죠. 이거하고 유사한데 요 L 값을 해를 발견할 때까지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탐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반복할 때는 깊이를 0으로 제한하고요.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3, 4, 5 이런 식으로 탐색할 깊이를 제한해 나가면서 탐색을 수행하는 게 바로 Iterative Deepening Search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보면 간단히 앱스를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늘려나가는데 이 무한대로 늘려나가면서 이 깊이 제한 검색을 수행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해를 발견하면 그걸로 이제 해를 찾았다 하고 끝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을 해 나가는 게 Iterative Deepening Search예요. 자, 예제를 한번 보면 자, 우선 처음에는 깊이를 이제 0으로 줍니다. 처음에 초기 노드 A로부터 시작을 해요. A가 이제 볼이냐? 볼 테스트를 하죠. 아니래요. 자, 그러면 이제 깊이를 하나 늘려갑니다. 깊이를 1 늘려서 A 탐색을 해요. 그 다음에 B로 확장을 합니다. 더 갈 데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방문을 합니다. 자, 이 중에 이제 골이 없어요. 그럼 이제 깊이를 하나 또 늘려나갑니다. 자, 깊이를 2로 늘렸어요. A 방문해요. D 갑니다.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이니까 D를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E를 방문을 하고요. C 가구, F 가구, G 가구. 답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또 깊이를 하나 늘려갑니다. 깊이를 3으로 늘려요. A 갔다가 B 갔다가 D 갔다가 H 갔다가 I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깊이를 해를 찾을 때까지 증가시켜 나가면서 깊이 제한 검색을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이제 반복 심화 검색, Iterative Deepening Search에 해당됩니다. 자, Iterative Deepening Search는
컴플리트니스,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냐? 네. 주어진 답이 있다면 그 답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복잡도는 이 브랜치의 개수에다가 뎁스의 해가 존재하는 뎁스의 승만큼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복잡도는 아주 효율적인 공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냐?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냐? 네,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스텝 코스트가 1일 경우에 너비우선 탐색하고 동일하죠. 너비우선 탐색과 마찬가지로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깊이우선 탐색은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없어요. 너비우선 탐색은 찾을 수 있어요. 너비우선 탐색이 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옵티멀 솔루션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너비를 우선으로 탐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최적의 솔루션, 각 가중치가 이제 코스트가 1일 때 가장 짧은 패스를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패스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반복 심화 검색 같은 경우에 깊이를 이렇게 제한해 나가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비우선 탐색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비록 깊이 우선 탐색을 하긴 하지만 깊이를 제한해 나가면서 탐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uninformed 검색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너비우선 탐색, 균일 비용 검색, 깊이 우선 탐색, 깊이 제한 검색, 그리고 반복 심화 검색, 이렇게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각각 정리하면 완전성, 시간 복잡성, 공간 복잡성,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했던 내용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